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만화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예장통합총회 안에서 매우 의미 있는 소식이 있기에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총회개혁 비상위원회 준비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장통합총회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소식을 좀 전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운동은 말이죠, 특정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사건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제 예장통합총회의 신뢰를 회복을 하고요, 공정한 재판과 건강한 교단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제도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총회 개혁 비상위원회가 만들어졌을까요? 최근에 수년 동안 교단 안에서는 총회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교회마다 사건은 달랐지만은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비슷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말이죠,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관할권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요, 재척과 기피 문제, 그리고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송달 절차와 관련해서 판결 이후 이 여러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 일부 사건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회 법원의 판단이 말이죠, 교단 재판 절차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봉지원교회 문제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전부 무효화하고 그 목사님에게 손해배상까지 선고가 되는 그러한 지금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여러 교회와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논의해야 된다, 그런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번에 그 총회개혁 비상위원회 준비 모임이 열렸던 겁니다. 어제 열렸는데요, 한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KTX 회의실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저도 이제 물론 참석을 했습니다. 자, 총회개혁 비상위원회, 이 총회개혁 비상위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개혁 비상위원회는 말이죠, 재판국을 없애자는 운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총회 재판국이 교단의 최고 사법기구로서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운동입니다. 제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운동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회 재판국을 없애는 것까지, 폐지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판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재판국이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서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총회를 무너뜨리면은 이 재판국은 있으나 마나 없어져야 될 그런 기관 아닙니까? 자, 어떻게 됐든 이 재판이든 절차적 공정성이든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함께해야만이 재판국의 권위도 존중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어떤 재판이든 절차적인 공정성,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되겠죠. 또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권위도 존중받을 수 있고요, 재판국이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존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개혁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총회개혁 비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고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첫째 말이죠, 공정한 재판 절차의 확립이다.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둘째, 재판국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말이죠, 교단 헌법과 권징 조례를 더욱 충실히 준수하는 재판 문화의 정착. 네 번째로 교단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권징 헌법까지 재개정까지 지금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방향은 말이죠,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장통합총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은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 정화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권징도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바로잡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자를 여러 사람 앞에 꾸짖어서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범죄한 자를 꾸짖을 때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을 꾸짖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은 여러분, 분열을 위한 그런 것이 개혁일까요? 아니에요. 개혁은요, 바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예장통합총회 소속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개혁비상위원회는요, 앞으로 그 총회재판 제도의 개선, 교단의 신뢰 회복,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총회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다. 자, 저희 만화임 뉴스도 말이죠. 이런 과정을 그 사실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소개를 하고요. 또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하고 총회개혁비상위원회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공정한 교단, 신뢰받는 교단을 세우기 위한 이 첫걸음에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9월달에 111회기 총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조직을 해서 총회를 앞두고 대규모 기도회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정화, 갱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기경이 되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뭐 쿠데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